다이어 다시는 쓰지 마라. 김민재 1호 미넨. 다이어 투입 1분 만에 무너졌다. 다이어에게 분노 폭발한 미넨 팬들 반응 디귿디귿. 바이에른 미넨 부스 프랑크푸르트. 에릭 다이어가 빈센트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벤치를 지키고 있다. 다이어의 느린 발은 콤파니 감독 축구에 맞지 않는다. 바이에른 미넨은 7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3에서 3으로 비겼다. 이날 다이어는 벤치에서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기회가 왔다. 후반 44분 다이어 우파메카노가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직접 교체를 요청했다. 다이어는 우파메카노 대신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밟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이어는 아쉬운 모습을 남겼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다이어가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다이어는 지난 겨울 미넨의 유니폼을 입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다이어의 멀티성을 높이 평가했고 임대 영입을 추진했다. 다이어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 당시 미넨이 부족했던 자리에 숫자를 늘릴 계획이었다. 합류 초반에는 주로 벤치에 앉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꿰찼다. 다이어는 마타이스 데 리흐트와 호흡을 맞추며 미넨의 후방을 지켰다. 투엘 감독은 물론 독일 현지에서 다이어의 수비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번 여름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다이어의 입지가 달라졌다. 콤파니 감독은 번니 시절부터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고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했다. 번리와 비교했을 때 미넨의 선수단이 월등히 뛰어나 번니 때보다 콤파니 감독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럴수록 후방의 위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대부분 상대 진영에 위치하고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하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다이어는 준수한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속도가 가장 떨어진다. 다이어는 토트넘 헛스퍼 시절부터 느린 발이 약점으로 지적받았다. 그래서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는 미넨에서 좀처럼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 3경기를 소화했는데 평균 출전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했다. 콤파니 감독은 수비의 역할을 잘 분배해 뒷공간을 막아내고 있다. 보통 김민재가 앞선에서 공격을 차단하고 후방에 생기는 공간을 우파메카노가 막는 형식이다. 이번 실점 장면에서는 다이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김민재가 머리로 걷어낸 공이 에릭 디나 에빈베에게 향했다. 이때 에빈베 쪽에는 콜라트 라이머가 있었지만 다이어는 에빈베를 주시했다. 그러면서 오마르 마르무시를 놓쳤다. 에빈베는 머리로 마르무시에게 연결했고 마르무시는 김민재가 나온 공간으로 파고들었다. 다이어가 뒤늦게 마르무시를 따라갔지만 느린 발로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2. 리뷰. 김민재 플러스 우파메카노 연속골. 바이에른. 프랑크푸르트와 진땀승부 끝에 3에서 3 무승부. 간신히 지킨 선두. 바이에른 미넨이 김민재의 선제 득점을 지키지 못하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무승부에 그쳤다. 7일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방크 파르크에서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를 치른 바이에른 미넨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3에서 3으로 비겼다. 앞선 5라운드 기준으로 1위와 2위였던 두 팀의 승부였다. 바이에른은 무승부 이후에도 4승 2무로 선두는 유지했다. 그러나 RB 라이프치히와 승점이 같은 가운데 골득실 차이로 겨우 1위다. 프랑크푸르트는 4승 1무 1패로 3위가 됐다.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오마르 마르무시, 위고 에키티케 투톱 뒤에 미드필더 안스가르 크나우프, 휴고 라르손, 앨리스 스키리, 파레스 샤이비를 세웠다. 포백은 아르투르 테아테, 로빈 코흐, 투타, 라스무스 크리스텐센이었고 골키퍼는 카우앙 산투스였다. 바이에른은 해리 케인 뒤에 세르주 그나브리, 토마스 밀러, 마이클 올리세를 배치하고 중원에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요주아 키미히를 뒀다. 포백은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하파엘 게이르였고 골키퍼는 마누엘 노이어였다.
바이에른이 단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을 기회를 놓쳤다. 게헤이루가 오버래핑의 중앙으로 준 공에 올리세가 넘어지며 발을 댔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7분에는 올리세가 직접 드리블하다 왼발 슛을 시도해 수비수 몸에 맞았다. 초반은 바이에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전반 10분 그나브리의 얼리 크로스를 받은 밀러가 절묘하게 발을 살짝 대서 넣어보려 했으나 산투스가 잡아냈다. 전반 14분 올리세가 환상적으로 가마찬 슛을 산투스가 선방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선제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김민재였다. 전반 15분 문전으로 날카롭게 올라온 공을 먼 쪽에 있던 토마스 밀러가 받았다. 밀러는 축구 도사답게 침착했다. 자신에게 모든 시선이 쏠린 틈에 옆으로 밀어줬다. 김민재가 재빨리 오른발로 강하게 차넣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는 역시 강했다. 전반 22분 마르무시가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역습 상황에서 크나우프가 파블로비치 다리 사이로 패스를 투입했고 마르무시가 엄청난 스피드로 게헤이루를 따돌리고 패스를 받아 단호하게 차 넣었다. 마르무시는 리그 7호 골로 득점 선두를 굳혔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했다. 전반 30분 거친 압박에 반칙이 불리지 않아 득점 기회를 잡았고 밀러가 문전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1대1 기회에서 밀러의 슛을 산투스가 막아냈다. 33분 그나브리의 강슛도 산투스가 잡았다. 전반 35분 프랑크푸르트가 두 번째 슛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번에도 마르무시가 빛났다. 마르무시의 초스피드 돌파를 우파메카노가 따라잡아보려 했으나 밀리고 말았다. 김민재가 허겁지겁 커버를 왔고 마르무시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비어있는 에키티케에게 패스했다. 에키티케가 잘 마무리했다. 전반 38분 바이에른이 또 동점을 만들었다. 이번엔 우파메카노가 득점했다. 코너킥을 기습적인 짧은 패스로 연결한 바이에른이 수비를 교란했고 올리세의 슛이 수비에게 막히자 튕겨나온 공을 우파메카노가 밀어넣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프랑크푸르트가 스키리를 빼고 마흐무드 다우드를 투입했지만 경기 양상은 바뀌지 않았다. 후반전 첫 슛은 2분 케인의 직접 프리킥이었는데 골대를 크게 벗어났다. 밀러가 골키퍼를 교란하기 위해 목도리 도마뱀 스텝을 밟아봤지만 케인의 킥이 아쉬웠다.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수비 조직이 약간 헐거워지고 있었다. 후반 8분 바이에른이 다시 앞서갔다. 이번에도 압박으로 공을 따냈고 케인이 뒤꿈치 패스로 절묘하게 흘리며 내준 공을 올리세가 받아 퍼스트 터치만으로 수비 한 명을 제쳤다. 순간적으로 공을 왼발로 옮긴 올리세가 잘 감아찬 공은 골망 구석을 철썩 때렸다. 후반 11분 키미히의 기습적인 프리킥이 들어갈 뻔했다. 측면에서 올려줘야 할 프리킥 지점에서 키미히가 갑자기 골문을 향해 찬 킥을 산투스가 허겁지겁 쳐냈다. 후반 21분 바이에른이 그나브리 대신 킹슬리 코망을 투입했다. 프랑크푸르트는 득점자 에키티케 대신 주니오르 디노 에빈베를 들여보냈다. 이어 27분 바이에른은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던 케인 대신 마티스 텔을 공격수로 투입했다. 텔은 투입 직후 프리킥을 받아 문전으로 헤딩 패스를 투입했는데 받는 동료가 아무도 없었다. 후반 30분 크나우프, 라르손 대신 마리오 괴체와 장마테오 바오야가 투입됐다. 32분 코망이 마음먹고 가마찬 슛이 산투스의 선방에 막혔다. 35분 샤이비 대신 잔 우준이 투입됐다. 후반 40분 바이에른의 전진 수비를 뚫고 프랑크푸르트가 절호의 득점 기회를 잡았다. 문전으로 공이 빠졌는데 여기에 몸을 날린 에빈베가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바이에른은 후반 45분 부상을 호소한 우파메카노를 비롯해 파블로비치, 올리세도 빼고 에릭 다이어, 주앙 팔리냐, 콜라트 라이머까지 3명을 바꿨다. 후반 추가 시간 프랑크푸르트가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주도권을 서서히 빼앗아가던 프랑크푸르트가 모처럼 공을 전방으로 전달했고 김민재가 헤딩으로 마르무시를 향한 패스를 가로챈 듯 보였지만 다시 따낸 에빈베가 스루 패스를 했다. 마르무시가 이를 받아 바이에른 문전으로 돌진. 노이어를 뚫고 득점했다. 바이에른이 남은 짧은 시간에도 유효슛을 2개나 날렸지만 모두 산투스를 뚫지 못했다.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